김용남 후보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계속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국힘당 유정복을 숨겨진 코인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식이면 국힘 욕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풍이라는 건데 김용남과 그 주변 지지 세력들 때문에 국힘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서구가 원래 당세가 좀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직 구청장이 국민의힘입니다. 그 국민의힘 현직 구청장이 지금 이번에 후보로 나왔고 우리 후보가 그 지금 아직 현직은 아니어서 지금 이 인물 구도로 가게 되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네. 당으로는 우리가 앞서지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입니다. 유정복. 예, 근데 부인의 가상자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 터졌죠. 네. 예, 유정복은 인천시장일 때 부인 계좌에 있는 가상자산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 이건 팩트입니다. 네. 그런데 유정복 부인의 통화 녹취 공개가 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정복 측은 형의 돈을 대신 관리한 거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해명 보고 갈까요? 네, 유정복 후보 배우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유정복 후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다. 코인 투자에 무지했던 형의 투자를 돕고자 배우자가 투자 전문가로 자칭한 A씨에게 기망한 채로 본인 계좌를 통해 해당 거래를 진행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 행위보다 이 거짓말하는 거에 난 더 꿀꺽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 이럴 때 난 진짜 열받는데 와 이게 또 참 진실이 어떻게 또 선거 기간에는 또 많이 밝혀지는 측면이 있어. 유정복 인천시장은요 공직자 재산 신고 2주 앞둔 시점에 관리인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재산 신고 2주 전. 2주 전에. 네. 그래가지고 코인 다 빼라고 지시를 해요. 와. 2주 전에. 예. 그리고 해외 거래소로 옮긴 뒤 재산 신고해서 코인 자산 신고 누락시켰습니다. 해외로 가면은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통보가 바로 안 되니까. 아. 근데 그 녹취가 이번에 공개됐어요. 네. 근데 야 이거 또 통화한 시점이 또 아주 사람을 열받게 하더라고요. 개헌 바로 다음 날 2024년 12월 4일이야. 지 코인 챙기고 앉았다. 와, 나 진짜 이 사람 열받게 하네. 일단은 그 녹취 와. 함께 대단하더라, 진짜.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고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시장님한테 대충 말씀을 드렸더니 궁금한 게 있으셔서 통화를 원하시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봐.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못 봤는데, 언제 뭐, 상황 되면 한번 만나서. 네, 12월 중순쯤에, 제가 지금,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그 6년 계약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사한테 말해가지고, 좀 빼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올라가니까 묶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채굴된 거랑 한 번에 싹 다 넘기라고. 그래서 그 올리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지금 거의 다 끝나가지고요. 12월 중순쯤에 다 준다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이닝 한 게 전부 몇 개야? 대략 지금 한 14,000개 정도가 채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한번 봐야 됩니다. 아, 그 14,000개가 지금 어디 있어? 어디가 있어? 예? 지금 저기 회사 그 채굴 지갑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빼는 작업을 할 때도 저희가 처음에 그 할 때도 막 한 3개월 정도 기다렸지 않습니까? 내릴 때도 똑같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채굴된 게 14,000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집어넣으신 게 7,000개였습니다. 네. 왜 7,000개도 빼야 되니? 그럼 21,000개를 가져와야 되잖아. 네네. 전문가네. 전문가야. 완전히. 코인 광부인 줄 알았어. 뭘 저렇게 채굴을 열심히 해. 야, 근데- 뭔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어, 난 솔직히. 하지만 핵심은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직전에 이거 지금 빼돌리자는 거야. 근데
내란 내란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어. 근데 사실상 말이 다음 날이지 우리가 12월 3일부터 당일이지. 연결해서 계속 야, 보고 있던 당일이죠. 와. 그리고 윤석열 탄핵 소추 당일, 그러니까 12월 14일이죠. 그때 해외로 빼돌리는 대화를 또 나눕니다. 와, 이 대단한 진짜 이런 것들 진짜 함께 듣겠습니다. 그 지갑 만드시면은 거기로 바로 쏘게끔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지갑은 누구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특근법 때문에 이제 타인 명의로 만약에 제가 타인한테 코인을 100만 원 이상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보내려면 이제 해외 거래소로 받으셔야 돼요. 해외 거래소로 받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 바이낸스 거래소로 받으신 다음에 바이낸스 거래소랑 한국 거래소랑 같은 주인이다. 이것만 그거는 자동으로 인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옮기는데 그건 문제가 없거든요. 야, 세탁까지. 자 이제 세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또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뭔가 그 차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갑은 누구 입으로만 하냐. 뭐 이런 아주 거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자세한 얘기는 나는 솔직히는 뭐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려워가지고. 어렵긴 하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인 거래가 일반인들한테 이제 많이 익숙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번 사안 보면서 이제 많이 알게 된 부분인데 네. 사실 유정보 후보가 지금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채굴. 이 채굴인데 사실 채굴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그 채굴 업체가 또 있어요. 아까 계속 회사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게 채굴 업체인데 채굴 업체가 이러저런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하면 코인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7,000개의 코인을 매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채굴 업체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 그 작업 대가로 말하자면 채굴 14,000개를 추가적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보상으로. 그래서 그 채굴 업체가 받은 14,000개를 채굴 업체의 지갑에 일단 두고 있었는데 24년 12월 31일이 되면 이날 기준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을 공직자들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 직전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해외에 별도의 지갑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16일 날 아까 나왔던 바이낸스라는 해외 거래소에 그쪽으로 이전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에는 안 잡히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신고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를 안 해도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내란 다음 날 아, 우리 국민들이 장갑차 맞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유 후보는 이러고 인천 있었어. 시장인데 저 당시 시장이었다. 시장이에요. 인천 시장 그게 핵심입니다. 자기네 당 출신 대통령이 계엄 내란 일으켰는데 다음 날 자기는 야 이 코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이제 저러고 있었던 거고요. 공적 마인드가 0이야 0. 공적 마인드. 자기네 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 당일 날 0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해외로 옮겨야 되나? 누구 이름으로 옮기지? 한국 경제 상황이 내란 때문에 이제 혼돈이 올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 거죠. 해외로 옮겨야 돼. 그다음에 그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나 이것도 네,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해놓으면 등록이 돼야 되니까 네.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말? 누구 이름으로 해놓을 때 안전하게 내 거를 지키면서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요거잖아요. 네. 대단한 사람들은 진짜.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진짜 0이야. 근데 또 보세요. 하겠다고 나와 있는 또 하겠다고 나왔어.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고자 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어마어마하네. 실제로 지금 유 후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에 출마를 했잖아요. 네. 시장 되겠다고. 네. 근데 공직선거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대선에 공무원 동원한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미 그게 있었구나. 이미 그런 재판을 예. 받고 있어요. 받고 지금. 있어. 지금 얼마 전에 그 재판 출석 안 해가지고 다음에도 안 나오면 영장 아, 발부하겠다고 그쵸. 법원에서 막 그랬잖아요.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만으로도 나중에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로 날아갈 수 있는 또 재선거 치를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인데 또 나와서. 또 여기에 나온 이게 거야. 하나 또 나온 거예요. 이건 이거는요 뭐냐? 공직자윤리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아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재산을 네, 제대로 공표를 안 했으니까 네. 이걸로 또 날아갈 리스크가 또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인천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했지만 사퇴해야 됩니다. 이거 사퇴야. 기본적으로 나 후보로 뽑아주세요라고 할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 이거는. 자격 미달이야. 이런 사람들이 자꾸 후보로 나와가지고 선거운동하고 뭐 자격 있는 것처럼 정책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진짜 우습게 아는 거지 사실. 개업 내란에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만두고 어디 저기 가가지고 채굴이나 해. 곡괭이 하나 사셔가지고. 이거는 자격이 없어. 근데 지금 민심은 어때요? 인천은 좀 여유로웠는데 네, 채굴 반영된 여론이에요. 반영이 되지 않은 앞으로 채굴해야지 이제. 인서트 반영돼야 돼. 28페이지를 보시면은 박찬대 후보가 49%, 유정복 후보가 34%. 이런 패턴이 뭐 계속 이어졌기 좀 때문에 서운하다 근데. 네, 여기는 지지율이. 격차가 이제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에서 51.7%를 득표를 했었고요. 네. 지금 박찬대 후보는 모rum응답 빼면은 아마 52% 이상 득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서운해. 지금 이 사안이 또 알려지게 되면 조금 유정복 후보로서는 네. 불리한. 그 아니 상황이 유정복은 되겠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 해명이 본인이 다 전화 통화하더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문을 캠프 측에서 발표도 했고 오늘 저희가 또 토론을 하고 왔어요. 박찬대 후보, 유정복 후보가 뭐래요 오늘? 지역 토론회에서 궁금하네. 이제 방송은 아직 녹화 방송이어서 이제 좀 있으면 나가는데 녹화했어요. 이 코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 형제산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형 건데 와이프는 건데. 왜 등장하는 거야? 아까 뭐 사기 당했났잖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자체가 아니 본인이 하잖아 본인이. 그러니까. 통화 녹취 나온 거 네. 모르나 본데요? 알고도 알고 있어요? 박찬대 후보가 딱 물어보니까 형제산이다 이럽니다. 저희는 캠프의 입장문 오늘 발언 이거 다 추가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거 허위 사실이죠. 추가적으로 또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캠프 입장문 그런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발을 할 텐데 이게 자꾸 말리는 거예요. 유 후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아휴. 만약에 형이 그 재수 씨한테 말하자면 유 후보 배우자한테 이거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맡겼다면 어차피 배우자 유 후보 배우자도 잘 몰라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코인 관리자한테 또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구조인데 말이 안 맞지. 만약에 형이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맞아요. 코인 관리자한테 투자를 맡기지. 당연하죠. 알지도 못하는 재수 씨한테 왜 맡기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투자 차원에서 맡긴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유, 이유고 누가 봐도 맞습니다. 유 후보 배우자가 또 그 코인 관리에서 통화할 때 보면은 시장님 코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막.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얘네들은. 아니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도 지금 막 거짓말로 일관한다 이거지. 형제 없는 사람은 출마도 못 하겠어요. 핑계 댈 사람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론회에서 이 얘기하면요 음.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아, 긴장하겠죠. 굉장히 긴장해. 네. 그리고 말을 피합니다. 흑색 선전, 정치 공자 그만해라 이 얘기만 해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못 해요. 못해. 어떻게 하겠어? 녹취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결국 오늘은 형님 재산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그 김용진 의원하고도 선거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전국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거 판세를 볼 때 우리가 파도가 치는 것과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것과 네. 밀물과 썰물이 들어올 때와 그다음에 해류의 흐름 근저에 있는 해류의 흐름 이걸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근데 자칫하면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파도가 이렇게 살랑살랑 이쪽으로 쳤다 저쪽으로 쳤다 하는 것들을 지금 보시는데 그걸 가지고 논평을 하는 것은 저는 그 밀물이냐 썰물이냐 밀물 때는 아무리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어도 물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썰물일 때는 네. 아무리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어도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류가 따뜻한 해류가 들어올 때는 아무리 바깥이 추워도 그냥 따뜻해요. 물이. 예, 물이. 네. 네. 근데 저는 내란 세력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해류에 해류. 내란 심판은 해류다. 예.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지금 인구 구조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쭉 봤을 때 소위 민주 우위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 민주개혁 우위 대한민국. 즉 주류 정당의 주류 정치 세력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류 교체가 일어나고 예, 있죠. 주류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중심해 준 정상적인 흐름이 드디어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네. 보수 일색으로 오다가 어쩌다가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번이 네 번째 아니에요. 네. 지금 1948년부터 해서 지금 몇 년입니까? 그렇죠. 80년이 넘는 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드디어 민주개혁 진영이 우위로 가는 해류의 흐름이 잡힌 겁니다. 그 해류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썰물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세력은 물러나고 있는 거고 오죽했으면
박근혜가 윤어게인을 넘어서서 박어게인, 이명박, MB 어게인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썰물이에요. 그들은 썰물이고 민주개혁 박근혜, 진영은 이명박은 썰물이다. 네, 썰물 예. 윤석열까지 썰물이에요. 윤석열. 썰물. 예. 예. 그다음에 파도가 치죠. 예. 그 민심이 그때그때 변화하는 것이 바람의 방향에 따른 파도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민심의 파도와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서핑을 하는 거죠. 타고 가는 겁니다. 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개혁 우위의 이 해류, 그다음에 윤어게인 등 내란 극단 세력에 대한 심판, 예, 이게 큰 흐름이에요. 네. 이 큰 흐름에서 의석이 이번에 민심을 제대로 탔느냐 거슬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몇 석의 차이는 생길 거다. 하지만 그 몇 석의 차이가 생긴다고 해서 해류의 흐름, 밀물과 썰물, 물때는 바뀌지 않는다. 예. 든든하게 믿고 투표장 가셔서 선택하삼, 투표하삼, 조국혁신당 기호삼. 예. 예. 그리고 1번 민주당 영남에서 많은 우리 후보들이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저희들이 12명 한 14명 가까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하고. 네, 민주당하고. 근데 의원님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지민 네. 비조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선거 현장은 굉장히 뜨겁고 네. 엄청난 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 보도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한 이제 보람, 고무. 예, 네. 고무되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했었던 그 인천공항 라이브처럼 네, 네.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지난번 이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선언 이후에 서로 갈등 관계가 되더니 지금은 댓글창을 저희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갈라져서 싸우고 왜 당대당의 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그럼 본질이 뭐예요? 저는 본질은 네. 소위 뭐 유시민 작가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난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려운가.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고난을 못 견디고 있는 것이고서 네. 예. 그다음에 민주개혁 진영 전체가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진보당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3인당 기본소득당의 대통령이고 모두의 대통령이죠. 빛의 광장에 함께했던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예.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예. 이거는 광범한 예. 연합을 통해서 대선을 치렀어요. 저 작년 이맘때 요새 회복 보면 작년 이맘때 경기도 곳곳에서 목이 터져라 유세하고 다니는 사진이 계속 떠요. 이재명 대통령 과 함께도 유세를 하고 의원님 우리 광주에서도 같이 만났잖아요. 예, 방송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맏형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8월 전대에 시선이 박혀 있으면서 이번 선거 그리고 이번 선거보다 더 중요한 28년 총선, 2030년 대선 네. 또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개혁 진영 우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중심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 어떤 세력으로 세우고 함께 연대 연합할 사람, 협조를 얻을 사람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리고 토론을 해야 될 영역이에요. 네. 중심과 부차를 갈라야죠. 그러면 그 중심과 부차를 가르는 토론이 저는 민주당 전대든 민주개혁 전체에서든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지금 뭐 갑자기 이제 막 물을 껴얹는 거죠. 이런저런 물을 껴얹어요. 네. 예. 저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서로 물 끼얹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은 이제 김용남 후보 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 측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맞죠. 네거티브를 먼저 시작한 것은 신장식 의원이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네거티브 시작한 거 아니냐. 김용남 캠프에서는 네거티브 할 생각이 없었다. 자,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백지장 한 장 차이처럼 보이죠.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내가 하면 검증이고 상대방이 하면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네. 네거티브와 검증을 가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에 기반한 거냐 네. 아니면 일방적으로 모욕 주기를 하는 거냐. 자, 차명 대부업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재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2014년 그 재보궐선거로 김용남 후보가 들어갔을 때부터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후원의 사무국장 명함이 나왔어요. 네. 이번 선거. 예. 근데 본인은 모르겠대, 이 사람. 아, 이 사람 자기 선본에서 일하는지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이분이 토론회 순번 추첨하러 갔다 왔어요. 갔었던. 오늘 아침에 제가 장성철 소장이랑 네. 뉴스 명단 가서 얘기했는데 장 소장님 잘 아시죠? 토론회 네. 토론회 순서 추천 누가 해요? 네. 최측근이 하죠. 네. 그거 한재땡 씨가 했어요. 네. 모를 수가 없겠네. 바로 장성철. 그렇게 나와요. 본인도 예전에 김무성 대표 때 토론회 순서 추첨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유세하고 다닐 때 옆에 있는 거 다 동영상이 남아 있어요. 예. 김용남 후보 옆에.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예. 제가 우연히 엊그제 그 카페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평택 가서 네. 그 카페 오성면에 있는 무슨 카페예요. 그 카페에 공천받고 처음으로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시의원들 지방의원들 불러서 만난 자리가 그 카페고 그 자리에 한재땡 씨와 김용남 둘이 왔어요. 그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진도 있습니까? 사진은 없습니다.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같이 만난 사람들이 예. 있다. 사진은 없다. 예. 예. 어떻게 이거를 이런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있는지 근무하는지 몰랐다? 예. 후원의 사무국장은요. 예. 정치자금법상 네. 돈 살짝 잘못 쓰면 그냥 바로 후보가 아웃되는 자리예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쓰는 겁니다. 그 한재땡 씨가 네. 만사무사 대부 대표이사입니다. 농업법인. 아니 네, 만사무사 저기, 대부. 그 대부업. 대부업 대표이사고요. 1호 네트워크라고 용인에다가 102호실짜리 건물 지어서 네. 거기서 월간 임대 수익 1억 나오는 용인 땅 사서 거기다가 지었을 때 그 1호 네트워크 대표예요. 그런 사람을 몰랐다고 할 수가 있냐? 그런 사람이 선본에서 일하는 걸 몰랐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에 기반한 질문이고 이걸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먼저 했어요. 언론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TV조선에서 먼저 나왔는데. 그다음에 프레시안이나 뉴스토마토에서 관련된 기사 갑질 그 보좌관 폭행 네, 문제 네. 이런 질문은 언론에서 한 거예요. 그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으니 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 달라라고 우리가 물어야지 안 묻습니까? 네거티브는 뭐냐면 파란색을 좋아해서 얼굴도 파랗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건 모욕죽이죠. 예. 그런 게 네거티브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후보가.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너 왜 장인이 빨치사냐.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왜 그런 일 했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마석, 화도 땅 샀고 농업법인 만들었고 네. 예, 1호 네트워크 만들어서 지분 본인이 50% 자식들이 25%씩 갖고 있고 네. 만사무사 대부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지분 90% 김용남 후보가 갖고 있고 네. 그 90% 갖고 있는 1호가 만사무소 농업법인 1호가 만사무사 대부 100% 갖고 있고 그건 본인이 의지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자, 왜 어떻게 네거티브입니까? 그 김용남 후보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픈 가족사가 있다. 어머니가 20년째 누워 계셔서 그러니까 동생이 빚더미에 앉아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인수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다. 네, 그래요. 인수했다가 합시다. 예. 인수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합시다. 예. 그러면 예. 그 얘기들 있잖아요.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 천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 수수료를 먹으라 이 소리네. 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라고 하죠. 상대방이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대부업체를 땡땡 누구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네. 응. 이게 차명이에요.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 천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 수수료를 먹으라 이 소리네. 예. 뭐 이 얘기 있고 그다음에 그 얘기도 있어요. 어제 제가 이거 쭉 듣고 나서 본인이 해명하겠다라고 해서 그 만사무사 대부와 김용남 후보 사이에 그 거래 내역 증명을 내겠구나. 거기는 거래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오겠다. 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저 페이스북 보시면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랬느냐 하면 그런 거잖아. 아니 그러면 얼마 있다가 너한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2018년 대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뭐 찾아서 갖고 있다가 만날 때 주든지 800 현찰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뭐 은행에서 현찰로 찾아도 아무 적이 없으니까 즉 네. 자금의 출처나 용도를 묻지 않아요. 1,000만 원까지 그 고치했잖아 법률가니까. 네. 예? 돈 현찰로 찾아 있다가 찾아서 나한테 줘. 그랬으니까 그 거래 증명서에는 돈이 안 나오지. 그리고 배당 안 받았다. 배당 안 받았더라고요. 그 찾아봤어요 제가. 네. 재무제표 찾아봤어요. 네, 배당 근데 배당을 만사무사 대부한테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만사무사 대부의 지분은 100% 농업회사법인 1호에 있어요. 배당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 1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호의 지분을 90% 김용남 후보가 갖고 있어요. 그럼 간접 배당을 받지. 네. 만사무사 대부한테는 당연히 배당받을 방법이 없어요. 네. 이런 게 법기술자의 말장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관계를 다툰 것이 네거티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질문을 드렸고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로 하지 마시고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된다. 네. 배당받은 적 없다? 그러면 1호에서 배당받은 적은 없는지 이거 얘기해야 되고요. 현찰로 그 본인이 얘기했던 800에서 1,000만 원씩 받았다가 나중에 현찰로 주면 돼라고 했던 얘기는 무슨 맥락인 건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관계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다 맞고 네. 법률상의 책임을 김용남 후보가 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해명할 때 거짓으로 해명하시면 안 돼요. 네. 거짓으로 해명하시면 안 되죠. 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월요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김용남 후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취약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완주가 당연하다라는 뜻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불법 판단 근거 취역. 그럼 합법 판단 근거는 아주 많으신가요? 그거는 공적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공적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건 뭐냐? 민주당의 윤리감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남의 당의 윤리감찰을 하라 마라 하는 걸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느냐가 조승래 총장의 주장입니다. 예, 이거는 거의 야 민증까 이런 얘기 수준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네. 어제까지도 박지원 의원께서 지금 조모닝 하고 계세요. 사퇴하라고. 네. 사퇴하라고.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도 똑같은 말씀을 예. 했습니다. 사퇴하는 게 좋겠다. 사퇴하라고 사퇴해라 하시-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아, 그럼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감찰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 윤리감찰을 검토하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김용남 후보에게 사퇴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뭘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처음에는 딱 듣고 아 박지원 의원 입단속 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제가 지금 뭐 여기 저도 댓글을 보지만 그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진실은 나중에 이제 검증이 되겠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도 사과하고 저도 책임져야 돼요. 예? 그런데 만약 이게 그 평택 시민재단이나 또는 뭐 몇몇 분들이 고소고발도 하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법률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김용남 후보에게 특히 저는 문제되는 게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 풀어지지가 않아요. 진실과 관계없이. 네. 그걸 제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차명 대부업자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표로 정당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사과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취재해 보니까 보수단이라는 평택을 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도
보수 진영의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바라는 요구가 있다. 그래서 막판 단일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기 직전 또는 사전 투표 중에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민주진보 단일화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글쎄요. 저희들은 국힘제로 그다음에 평택 시민들의 명령 이 두 가지가 원칙입니다. 네. 윤석열 좋은 일, 장동혁 좋은 일을 우리가 할 이유가 이유는 없다. 없어요. 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35%를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당선이 돼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라고 하면 조국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평택 시민들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지난 주말을 이렇게 거치면서 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솔직히 고민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예. 계속해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단일화의 문은 김용남 후보가 먼저 닫아버렸어요. 예.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죠. 닫아버렸어요. 정청래 대표가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 대표는 그다음에 그 다른 방송에 나와서 네. 이 마지막까지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약간 입장이 바뀌었는데 김용남 후보가 뭐 감정에 골이 깊어서 못한다. 네. 글쎄요, 저는 이게 감정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보다 윤어게인 내란 청산, 내란 척결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뭐 그 댓글창을 막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나운 댓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뭐 이렇게 지지자들 간의 싸움이 쟁투가 막 많이 되면 저희 기자들은 참 힘들죠.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곤란해하세요. 다 양쪽에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저쪽 소위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뭐 구독 취소하고 험한 말해서 댓글창 보기 어렵게 만들고 네. 다른 쪽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 들으면 또 그런데 근데 어느 쪽 사람 이야기든 같이 듣고 판단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그 판단을 돕는 것이 그 각 그 언론의 역할이기 역할이죠. 때문에 예. 그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실 수 있어요. 예. 뭐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렇다고 우리가 뭐 TV조선 보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중동 다시 보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한 발짝 떨어지셔서 예. 우리 그 진보 유튜버들 열심히 일하는 진보 유튜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슈퍼챗도 좀 보내주시고 네. 구독 계속 유지해 주시고 네. 악착같이 오히려 야 내가 뺄 거야가 아니라 자기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을 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요.